재벌 3세 대기업 총수 중에서 경영 성과만을 볼 때 단연 돋보이는 인물, 아마 이 사람일 것 같아요. 바로 현대차그룹의 수장, 정의선 회장인데요. 일단 회장 취임 후 실적이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올해 1분기 현대자동차는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상장사 실적 1위에 올랐고요. 글로벌 성적은 더 놀랍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작년에 완성차 판매량 세계 3위에 올라섰고요. 올해 1분기 현대차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약 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1위인 일본의 토요타까지 제쳤습니다. 청수치인 3년 만에 이렇게 성적표가 좋다 보니 정의선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지인 정주영 창업주, 아버지인 정몽구 명예회장에 비해서 그동안 존재감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는데요. 외모부터도 선대 회장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럽죠. 실제 성격도 겸손하고 소탈한 편이라고 합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연단에 선 모습이나 값싼 카시오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영자로서의 면모를 보면 현대가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과감한 체질 개선을 단행한 것도 정의선 회장의 결단이었고요. 정 회장 취임 후 현대차그룹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기업이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로보틱스까지 전방위적으로 미래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때문에 외신들은 정의선 회장에 대해 파괴적 혁신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영향력 1위의 인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정의선표 리더십의 핵심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1970년생으로 정주영 창업주의 장손이자 정몽구 명예회장의 외동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인 정주영 창업주가 유독 아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놈 참 물건이다. 언젠가는 중책을 맡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자주 했다고 하죠. 고려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 대학원을 마친 정의선 회장은 1999년 현대차 자재본부 이사로 입사를 합니다. 차를 제대로 하려면 볼트와 너트까지 다루는 자재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게 현대가의 전통이었고요. 전통에 따라 기본기부터 경영 수업을 받은 셈이죠. 이후 상무, 전무, 부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 입사 6년 만인 2005년에는 기아자동차 사장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회사 내부에는 고생 한 번 안 해본 어린 황태자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선이 많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재벌 3세들이 거쳐야 할 숙명이기도 하죠. 정의선 회장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쏙 빼닮은 행보로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국내 공장을 돌면서 직원들과 밥을 먹고 현장을 발로 뛴 건데요. 근면성실로 현대를 일으켰던 할아버지, 그리고 현장 경영을 최고로 여겼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그런데 회사 일찍 나오고 현장 다닌다고 해서 조직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의선 회장의 입지를 굳힌 건 바로 탁월한 경영 성과였습니다. 디자인 기아라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기아차의 이미지를 확 바꿨고요. 2년간 내리적자였던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시켰죠. 2009년 현대차 부회장에 오른 후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기획부터 조직 개편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합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로 승부했던 현대차였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놓는 게 무리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의선 회장은 고급차 브랜드로 성공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전략은 정확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는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를 달리며 현대차의 실적 향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렉서스, 아우디 같은 경쟁 브랜드 판매가가 두 자릿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실적이죠. 특히 현대차는 값싼 차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를 만든 정의선 회장의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정의선 리더십의 핵심. 과연 뭘까요? 정의선표 매직의 진짜 비결, 바로 과감한 인재 경영입니다. 현대차그룹에는 푸른 눈의 정의선 사단이 있다고 해요. 바로 정 회장이 직접 해외에서 영입한 인재들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자인 기아를 만들어낸 피터 슈라이어 고문입니다. 당시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유명했던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하기 위해 정의선 회장은 직접 독일로 날아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상고처력 끝에 영입된 슈라이어 고문은 K5, K7 등의 인기 세단을 탄생시키며 기아의 디자인 경쟁력을 확 끌어올립니다.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돈커블케 사장 역시 정 회장이 직접 공을 들여 영입한 인물인데요. 2016년에 합류한 돈커블케 사장은 제네시스의 성공을 이끌며 현대차 디자인을 또 한 번 혁신했죠.
현대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주인공도 정 회장이 직접 영입했어요. 바로 BMW 출신의 알버트 비어만 고문인데요. 비어만 고문이 탄생시킨 N시리즈와 스팅어, G70 등은 독일차의 기술력을 다 따라잡았다라는 호평을 받았죠.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성능을 글로벌 탑티어로 끌어올린 주역들이 바로 정 회장의 사단이었던 셈인데요. 사실 현대차 그룹은 순혈주의 전통이 강한 회사입니다. 특히 정몽구 명예회장의 경우 쇳물을 녹이는 것부터 자동차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에서 해결할 만큼 외부 인재 영입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는데요. 정의선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사 전략에 필요한 인재라면 국적, 성별, 출신 가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새로운 피를 적극적으로 수혈한 덕분에 다양한 시너지가 극대화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합의 리더십, 정의선 회장의 진짜 차별점인 셈입니다. 2018년부터 현대차 그룹의 수석 부회장에 올라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끈 정의선 회장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바로 복장 완전 자율화를 도입한 건데요. 청바지로 상징되는 자율복 근무는 현대차 그룹에선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취재하면서도 파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선대부터 이어져온 보수적인 문화가 어느 회사보다 강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조사를 보면 높은 연봉, 복지 같은 좋은 단어도 많지만 상명하복, 군대 문화 같은 부정적 키워드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복장 자율화를 시작으로 승진 연차 폐지, 호칭 변경, 유형 근무제, PPT 등을 없앤 간편 보고를 도입했고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도 정의선 시대의 대표적인 변화죠. 올해 열렸던 신년회만 봐도 마치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연상시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회장은 우리는 자동차 회사지만 이제 ICT 회사 같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현대가는 아침밥을 함께 먹으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밥상머리 교육이 유명하잖아요. 아침마다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시류를 따라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리더십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의선 회장의 결단은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차가 지향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도심 항공 이런 것들을 주도하려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십 년간 이어져온 기업 문화를 한 번에 동전 뒤집듯이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의선표 격식 파괴, 소통하는 경영이 뿌리를 내린다면 현대차 그룹의 미래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 말처럼 정주영 창업주는 도전정신 하나로 현대그룹을 일궜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키워드는 뚝심 경영이었죠. 품질 혁신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전방의 현대차를 글로벌 판매 5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퍼스트 무버를 꿈꾸고 있는데요. 전기 수소차는 물론 도심 항공, 로보틱스, 우주 산업까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넘어야 할 장벽과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과연 정의선표 리더십은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